1번도 별표가 3개짜리인 게 리츠죠, 그죠? 얘도 반드시 나오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2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자, 1번서부터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은 자, 1번이 정답이 되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보통 자기관리를 얘기를 해요.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 조미가 끝난 후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얼마? 50.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죠. 초과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설립자본금은 533이잖아요. 자,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종이니까 위탁관리와 기업구 설립자본금은 3억이 되겠죠. 3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관리 설립자본금은요. 5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영업인가를 받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난다는 건 최저자본금이에요. 7호니까 70억이 되겠죠. 자기관리는. 자, 5번은 요거 별표를 쳐놓으시면은 감정평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영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국토교통부를 금융위원회로 고치세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예요, 금융위원회예요. 요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청기누설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꼭 회계 처리를 여기로 간다.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8번도 별표 3개 치시면 250페이지로 가보세요. (250) 가시면 거기 보시면은 제 구조에 1항이 있죠, 그죠? 요게 감정평가사 학교론에 2번 나왔는데 아직 공인중개사에 안 떴어요. 그러면 제 구조의 기본적 사항의 학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항에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을 때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확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28번이 그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의뢰인이 들어가야 돼요. 의뢰인을 이제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고 대상 물건은요. 내 물건이 토지가 되어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복합부동산이 될 수도 있죠. 여기까지 끊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목적이라고 돼 있죠. 그럼 감정평가 목적이라는 것은 자, 이 평가가 과세 목적인지 보상 목적인지를 적으라는 얘기예요. 기준시점 아시죠? 기준시점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조건이 있죠. 감정평가의 조건은 무슨 말이냐? 소유권을 전체로 볼 수 있고 일부 권리를 볼 수도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준 가치를 정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다음이니까 전문가의 자문 용용을 듣습니까? 자문과 용용에 대한 거죠. 자문 또는 용역을 우리가 받고요. 그럼 나중에 자문을 받으면 그냥요 수수료를 줘요. 수수료하고 실비를 어때요? 기본적 사항으로 하겠죠? 그럼 어떻게 가느냐? 여기에 공시지가는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자, 공시지가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하나만 더 적으세요. 자, 실질조사 여부라는 건 없습니다. 실질조사 여부는 없다. 그래서 자, 어떻게 외우냐? 제가 일단 우리가 그 강사들이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목 감기가 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 의대 병원 가갖고 내과 의사한테 왜 왔냐는 거야. 그래서 목이 메이니까 따보세요. 감기 목 감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감기 목 감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냥이야 나보고 목을 줄이래. 그냥이야 자문을 해. 그럼 난 그냥이야 재밌어요? 나는 그냥이야 실비를 내. 수술을 내는 거죠. 공기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공시지가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 올해 아니면 언젠간 떠요. 그죠? 왜냐면 이건 진짜 제가 아끼는 문제예요.
이해하십니까? 강사는 이런 걸 적중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를 강의하는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강의 안 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미는 바입니다. 올해 나왔으면 좋겠죠? 올해 안 나오면 장기적 가십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언젠간 뜹니다. 이거는 그죠? 이게 안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일회 모의고사가 굉장히 적중될 만큼 문제가 많아요. 꼭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29번은 LTV와 DTI죠. 자, 이건 이제 페이지만 적어 놓으세요. 160페이지. 그래서 계산 문제입니다. 29번. 얘도 이제 계산 문제가 무조건 뜨는 그 스타일이에요. 족보에 들어가고. LTV는 L을 V로 나누고 DTI는 어떻게 돼요? D를 I로 나누죠? 그럼 LTV부터 풀면 이 문제가 보여요. 어떻게 하냐면 LTV가 몇 퍼센트죠? 60%인가요? 0.6이고 부동산 가치가 3억이죠? 그럼 곱하면 1억 8천이잖아요. 그럼 1억 8천과 이 줄 중에 작은 금액을 선택하죠? 그럼 1억 8천이 없죠? 그러면 그보다 작은 거니까 몇 번이 정답? 1억이 정답이에요.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죠? 내가 출제 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제가 참 직업을 잘 선택한 게 제가 강의를 원해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딱 7년 잡고 전임 교수로 지금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임 교수가 하면 제가 출제를 해요. 공인중개사를. 그럼 이렇게 내겠다는 거지. 근데 제가 출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죠? 빨리 그냥 합격하시는 게 좋아요.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신나는 게, 강의하면서 적중도 되고, 앞으로 출제할 거라니까 마음이 떨려요. 여러분 안 떨리시죠? 난 떨려요. DTI 아세요? DTI. 재밌어요. 강의도. 출제를 어떻게 할까 재밌으니까. DTI가 몇 퍼센트예요? 내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본인이 참여 DTI가 몇 퍼센트야? 40%죠. 총부채 상환 비율. 연소득 있죠? 곱하는 거야 이게. 연소득하고. 연소득이 얼마야? 5천이죠. 5, 4, 20, 2천이죠. 그 원리금이 2천만 원 나오죠. 그럼 2천만 원 나오면 빨리 무승상수로 나눠줘야 돼. 그래야지만 대출 금액이 나와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이야 이자가 있어. 사업자금 이자를 빼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참 재밌는 게 원래는 저당상수를 0.1로 낼 가능성이 큰데 0.16 냈다는 건 이걸 1600으로 맞춰주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되면 자 전체가 2천이어야 되죠. 근데 이 안에 그냥이야 이자가 있어. 400만 원을 까라는 얘기야. 그럼 1600이니까 금액이 적어지지. 그럼 네가 1600만 원만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빌려주니까 0.16이 나온 거야. 그래서 1억이 나오는 거지. 그럼 1억 8천과 1억 중에서 작은 금액이니까 1억이 정답이 되는 거죠. 몇 번 정답? 5번이 정답이죠. 맞아요. 그죠? 5번.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29번 정답 5번.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찍으려면은 DTI가 빨라요? LTV가 빨라요? LTV 구해서 그게 정답이거나 그보다 작은 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건 뭐 다 찾을 수는 없고요. 그냥 198, 그 다음에 104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찾고요. 1번에 보시면 보존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냥요 사전이 나와야 돼요. 사전이 없죠. 이거는 뭐냐면 기존 시설의 확장 동그라미, 개선 동그라미, 첨가 동그라미. 자, 개선 들어갔죠. 그다음에 계량지 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죠. 토지 신탁 방식은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형식상 신탁회사한테 양도합니까? 2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3번. 자, 한글을 찾아봐요. 건설 있어요? 건설. 동그라미, 빌드. 그 다음에 운영 있어요? 오퍼레이트. 오. 그 다음에 양도 있어요? 트랜스퍼죠?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BOT가 맞는 거죠. 지금 3번 하고 있어요? BOT. 4번. 매수 방식이에요? 여기서는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이죠. 왜?
환지하니까. 불규칙한 농지나 미개발지를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 토지로 개발한 후 개발 토지를 기존의 토지 소유한테 재분배했죠. 매수가 아니라 환지가 맞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자, 사업 수탁 방식은 그냥이야 수수료부터 지분은 공유하지 않죠. 그럼 얘는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 명의는 맞죠. 근데 지분을 공유합니까? 개발업자가 수수료만 취합니까? 수수료만 취하죠. 그래서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갈게.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개발업자한테 위탁이나 수탁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위탁자니까 위탁, 수탁자니까 수탁이라고도 하고 개발업자한테 맡기는 거죠.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러면 토지도 제공하고 얘가 자금을 조달하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갑니까?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가죠. 소유권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안 넘겼죠. 그럼 나중에 수수료만 취하죠. 그럼 얘는 탁자가 붙었으니까 뭐만 취해? 수수료. 지분은 공유하지 않겠죠. 지분을 공유하는 건 등가 교환 방식 아시죠? 그래서 지분 공유가 아니라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받는다, 취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31번 갑니다. 자, 31번 가시면은 186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 1번은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소비자가 고객이잖아요. 고객이 나와야 되고 이게 안 되시면은 아이다 아시죠? 아이고 아시죠? 아이고. 따라서 아이고 고객. 얘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시장 점유예요, 고객 점유예요? 이번에 브랜드 나왔죠? 그럼 이거는 고객이 아니라 관계 마케팅이죠. 3번이 정답이죠. STP를 정확하게 얘기했죠. S가 세분하고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의 타겟, 차별화가 포지셔닝이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제가 어떻게 꿀팁을 드리냐면 공급자까지 모르겠고 공급자는 시장 점유거든요. 표적 시장 선정하거나. 근데 봐봐, 현관 배치래. 자, 거기에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게 있지. 그럼 따라 틈새 시장을 점유. 시장 점유. 그럼 무슨 점유? 관계 마케팅이 아니죠. 그 다음에 포피에는 항상 포지셔닝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포지션을 판매 촉진으로 바꾸셔야죠. 그래서 안 되면 그냥 한글로 고치세요. 차별화가 그냥이야, 판매 촉진이야. 영어는 포지션이야, 프로모션이야. 프로모션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3번 정답. 감사합니다. 그 다음. 자, 32번은 도시의 성장 구조 이론인데 74페이지 참조하시고, 자, 1번은 맞죠? 자, 어떻게 하냐면 제가 따라해봐요.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생태계로. 그럼 아다리가 딱 맞지? 이 세 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버제스가 동심원 얘기했고 도시 생태학을 전공했죠. 찾았습니까? 이게 하나라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요번에 부채 들고 어떻게? 야, 이건 잘한다 진짜. 호의시죠? 선영이 부채꼴이랑 교통만 맞죠? 그죠? 맞고요. 자, 4번. 해수와 얼마는 단액이야, 다액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안 해. 맞췄겠네. 그럼 다액이잖아요. 그럼 수계의 핵심이 형성되죠? 자, 동심원이니까 그냥이야, 동심원상이야. 확대돼서 분화되죠. 그죠? 그럼 2번이 정답이겠네. 자, 아까 못하고 못 찾아. 동심원이에요. 생태계로. 그럼 얘는 중전저고통 아시죠? 그러니까 동심원이 그렇게 해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다시 한번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결론이 버거워요. 그 중심 업무 지구의 옆에 전이가 있어요. 근데 전이는 점이라고 나옵니다. 제 요약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이는 공장지대와 불량주거지역이 혼합된 지역이에요. 환경이 좋아요? 옆에 누가 있죠? 저도둑이 있고 옆에 고도둑이 있고 통근자가 있죠. 맞죠? 저고통이죠.
그럼 저도둑과 통문자지대는 누가 있죠? 고가 있는 거지 점이가 있는 게 아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위에도 틀렸어요. 순서가 동심원, 선형, 다핵심이 나오거든요. 그럼 다핵심과 호이트가 나중에 나온 거 아니야? 어? 이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심원이 나왔다는 건 말도 안 되지. 동심원, 성형, 그 다음에 다핵심인데. 그러면 점이는 저도둑과 통근자 사이에 있는 거야? 중심 업무지구와 저도둑이야? 그지? 저고통이지? 그럼 저도둑과 통근자 사이는 고도둑이 있는 거지. 그죠? 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찍은 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돼요. 지금 감정평가를 강의하게 된 게 더 쉬워요. 감정평가가. 시험은요, 공인중개사가 어려워요. 감정평가사가 어려워요. 그죠? 아니, 대화를 하자. 근데 강의는 감정평가사 강의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이 학생들이야 다. 그냥 지금 공부하고 있어. 다 그때랬는데 지금 연령대가 똑같은데 지금 공인중개사는 주위를 살펴보세요. 한번 옆을 봐봐 이렇게. 그냥 제각기 달라요. 공인중개사는 씹어서 넣어줘야 돼요. 공인중개사 강의가 더 어려워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강이란다. 이 간평 강의는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야매라도 막 웃어주는데 학생들은 안 웃어요. 중전 저고통하면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나왔잖아. 나중에 한 5명이 오더니 나한테 밥을 사는 거야, 애들이. 어머, 교수님, 야매가 먹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고통. 그럼 고는 뭐하고? 저도둑과 통문자지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간평도 지금 뜨고 있어. 그래서 애들이 막 난리 났어. 막 믿냐? 그러면, 믿습니다. 재수 없어. 자, 2번이 정답이죠? 이 간평 문제예요. 33번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막 공부하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죠? 공부 얼마나 힘든지 애들한테 자기가 본인이 느끼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서, 너 고생 많이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씨, 공부도 못하고. 자기가 못하면서, 그지? 자, 33번 있어요. 그죠? 자기는 맨날 떨어지면서. 자, 다음은 사업지 입지 선정이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에 배우지 있죠? 상권이라고 적으세요. 한글로 상권. 상권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상권이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항상 변하죠.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요약서를 가보세요. CST 기법 요약집 86페이지 정도 가보세요. (87) 가시면 중간에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는 게 있나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자, 우리가 CST 기법이에요. 자, 여기 근처에 대형마트가 무슨 마트가 있어요? 이 마트 가면은 여러분들 물건 사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벤츠차 뭐 이렇게 경품 나눠준다고 해서 유무하라 그러죠. 그럼 그냥이야 주소 적으라 그래. 열심히 적죠. 근데 당첨돼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럼 얘네들 여러분들 뭘 갖고 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지도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이야 지가 상권의 규모를 알 수 있어. 알 수 있고 판매 촉진 전략에 수립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허프는요 2개입니까? 다수입니까? 그죠? 그럼 결정론 쪽이에요? 확률론 쪽이에요? 내일 일은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확률로 간다는 거죠. 허프에 휘어 들어갔지? 결정에 휘어 들어가? 확률에 휘어 들어가? 그러면 결정 찍어? 확률 찍어? 어떻게 알았어? 그 확률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86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게 있죠. 그럼 동종업종끼리 그냥이야 국부적으로 집중돼. 되게 쉬워. 4번은 국부적 중심지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모이긴 모이는데 동일업체끼리 국부적으로 모이는 거야.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그냥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길래 한번 내봤는데 거기 위에 굵은 글씨가 수요의 교통비 타협성이 작으면 집심이고 교통비 타협성이 크면 분산이죠. 자, 이건 이제 뜰 가능성은 적은데 하도 모의고사에 많이 내서 그래요.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하나는 집심이고 하나는 분산이에요. 자, 도시가 처음에는요, 이 도심이 적죠. 그러면 피자 가게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시장이 좁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이야 도심에 모여 있어. 근데 피자 가게가 지금 집 앞에도 있죠. 그냥이야 분산돼 있어. 분산돼 있죠. 자, 그럼 시장이 넓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시장이 넓고 그러면은 자, 그러면 그냥이야 도심까지 오래 걸려. 그죠? 그러면은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을 본다면 그냥이야 도심에 밖에 없으니까 멀어도 간다는 거죠. 그럼 교통비에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돼요? 도시까지 간다는 거는 교통비가 많이 올라가도 안 가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좁고 탄력성이 크다, 작다, 작아요. 작은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냥이야 집 앞에도 있어. 굳이 도시까지 안 가죠. 그럼 굉장히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큰 경우는 분산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갈게. 족고에 지읒 들어갔지. 큰애 지읒 들어가, 작은애 지읒 들어가. 분산에 들어가, 집심에 들어가. 맞지? 그러면은 5번을 보고 계시나? 공간균배 원리가 시장이 좁지. 지읒 들어갔네. 그럼 탄력성, 교통비 탄력성이 클수록이 나와야 돼? 작을수록이 나와야 돼?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가. 그러면 분산이야, 집심이야?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가. 체크하셨죠, 그죠? 근데 모의고사만 뜨고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하도 모의고사가 어렵게 뜨니까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5번이 정답인가요? 자, 34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시죠? 네. 34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갑니다. 요거는 이제 178페이지 참조하시고, 자, 1번서부터 틀었는데, 자, 프로젝트는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주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입니까? 장부가 따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기업금융과 달리 부채 비율 등 기존 차입의 제약이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고요. 그렇죠? 자, 위험을 분산시키려고 여러 보증증체의 복잡한 계약관계 및 절차를 뒀지만 사업 진행이 신속하다, 신속하지 못하다. 단점이 있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시공사에 대한 건축대출에 대해서 시공사의 신용도에 많이 의존했으나 최근에는 PF는 프로젝트의 현금 수지 및 시행사의 사업 수행 능력, 여러 가지 신용보증 장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3번 정답이고요. 프로젝트 금융은 새로 설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통하여 차입함으로 사업주가 부의 금융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왜? 장부의 금융이니까. 근데 차입 자금을 사업주가 관리합니까? 에스크로에서 합니까? 에스크로에서 별도 계좌로 운영하죠. 맞나요? 자, 5번. 부의 금융 효과로 인해서 프로젝트 회사와 사업주는 상호 파산으로 선언 정년이 됐기 때문에 영향을 안 주죠. 근데 PF 회사의 채무행위에 대해서 사업주는 소구다, 비소구다? 제한소구가 되겠죠. 놓치신 분 중에서 1번. 기존 차입에 의한 제약이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2번.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신속하지 못하다. 장점이 아니라 단점. 4번. 차입 자금을 사업주에서 한다, 에스크로 계정에서 한다. 별도 계정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5번. 소구가 아니라 비소구 또는 제한소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죠. 228페이지 펴보세요. 미쳤습니까? 35번은 이제 보면은, 자, 228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비교 작업이라는 거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이 있어요. 자, 지용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입니다. 갈게요. 그럼 지용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을 비교해요. 그럼 인근 지역은 지역이 같죠? 그럼 인근 지역은 그냥입니까? 지용료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까? 개별 요인은 행해야 되겠죠. 근데 유사 지역은 두 개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냥입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은 반드시 해야 돼. 사시지계면에 비교 작업을 할 때는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1번이 정답인데 유사 지역도요. 그냥요. 유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역 요인을 생략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지역 분석을 생략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사례자를 유사 지역에 찾는 경우는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이 할 수도 있죠. 근데 지역 분석은요. 생략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다음 2번 지역 분석은 자 주의하실 게 2번 대상 부동산의 채용을 판정하는 거예요. 판정 방향을 명백히 하는 거예요. 판정하는 게 아니죠.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역 분석은 표준적 용이 나오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보는데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알겠어? 판정하는 게 아니야. 대상 부동산이 채용을 어떻게 판정할 것에 대한 판정 방향을 명백히 한 거죠. 자, 3번 지역 분석은 당의 지역의 지역 특성,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해서 그 지역 내의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과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정한 건 맞죠? 그런가요? 맞고요. 4번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기 때문에 채용을 판정하는 것도 맞죠? 부동산마다 개별 요인이 다르죠? 채용과 표준적 사용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분석이 필요성이 제기되겠죠. 정답 1번. 자, 36번 가격제 원칙. 자, 이건 요약서를 216페이지만 펴놓으시고요. 자, 1번은 생산비를 합친 거예요? 기여도를 합친 거예요? 기여도죠. 찾았습니까? 1번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봐봐.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기능적 강가죠.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기여를 봐야 됩니까? 그럼 얘가 7억이면 1억을 합치면은 8억이죠. 그럼 투자 안 하시겠죠? 아니, 마음 편안하게 가죠. 7억 받는데 1억 했더니 8억 달래. 하겠어? 안 하지. 기여도가 있어야 되지. 그냥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그럼 20억 하면 하지. 그럼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기여도를 합친 거죠. 전체 가치가. 오케이 바리? 그럼 생산비를 뭐로 고쳐? 기여도로 기술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적합이라고 고쳐보세요. 경쟁이 아니라. 이게 원래 적합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과 외부 환경이 적합해야 되는데 이 지문이 옛날에 기출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지는 제 특성은 그것이 그냥입니까? 시장 수요입니까? 그러면 시장을 보는 거죠. 외부적인 거. 그래서 주변의 토지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높은 가치는 적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되게 쉬워. 자, 따라해봐.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 수요 공급의 원칙. 수익체증 체감이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은 균형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는 외부 환경에 대한 게 안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냐면 자, 밑줄 쳐봐요.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생산 요소라는 게 있죠. 이 생산 요소가 내부 구성 요소거든요. 그죠? 그럼 생산 요소 나오면 무조건 균형 찍으셔야 돼요. 구성 요소가 되니까. 생산 요소 나오고 구성 요소 나오거나 내부니까. 그래서 이거는 균형이고 5번이 맞죠? 예측은 장래가 나왔죠? 그럼 장래에 대한 기대된 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게 예측의 원칙이 맞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봐봐. 내가 감정평가할 때 가치와 가격은 다르죠? 가격은 중개사가 전문가예요. 중개사는 그냥입니까? 과거의 실거래가입니까? 실거래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가격을 제시해 주죠. 근데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측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예측의 원칙을 따라서 장래에 기대는 편익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게 예측이고 5번이 정답이고 37번은 요약서 가보세요. 223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 문제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족보가 들어가는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문제를 풀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출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원가법에 복송 가격이 시장 가격인데 새로 만들었을 때 아니면 적산 쌓는 건데 적산 가격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식을 아셔야 되는데요. 제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요.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일단 지금 면적이 100제곱미터죠. 제도론가가 200만 원이죠. 그걸 곱하면 2억이 제도론가가 됩니다. 얼마가? 2억. 그럼 여기서 무슨 누계액을 빼야 돼요? 감가 누계액을 빼야지만 복송 가격이 나오죠. 감가 누계액은 매년 감가액을 먼저 구해야 돼요. 매년 감가액. 그럼 매년 감가액은 어떻게 구하냐? 매년 감가액은 자 제2조달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요. 잔존 가격 뺀 다음에 경과년수와 잔존년수를 더합니다. 가볼까요? 제도론가가 2억이죠. 근데 제 문제는 그냥입니까? 장가율이 제로입니까? 만약에 10%면 제도론가의 10%를 해야 되거든요. 없다는 건 그냥 없다는 거예요. 경과년수가 10년 지났죠? 몇 년 남았어요? 그럼 40년이죠? 그러면은 2억을 40년으로 나누면 500만 원씩 떨어져요. 그러면 무슨 누계액을 구해야겠어요? 감가 누계액이죠. 얘기해요. 그 500만 원씩 몇 년? 10년. 그럼 얼마 감가? 5천만 원이 감가되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복송 가격은 얼마다? 1억 5천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면적이 100이고 제돈가가 200인가요? 그러면 곱하면 제돈가가 얼마인가요? 2억이죠. 그죠? 잔가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구할 필요 없죠? 경과년수가 몇 년이에요? 남아있는 년수가? 합치면 40년이죠. 그럼 2억을 40년 동안에 감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매년 얼마씩? 500만 원씩. 오케이? 경과년수가 몇 년 지났어? 그럼 5천만 원을 빼라는 거죠. 그래서 1억 5천인데 이것도 거의 배정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개인마다 좀 성향이 틀리죠. 그래서 이걸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못 풀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버리시는 거고 만약에 이것도 내가 풀 것 같다 그러면 가져가시는 거고. 오케이?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자 38번은 별표를 한 5개 정도 쳐놓으세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됐다 중요해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페이지 교재 가시면은 246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 큰 제목을 불러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6문제 중 3문제가 여기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럼 아까 계산에서 많이 힘이 빠지신 분들은 여기에서 점수를 따세요. 여기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죠?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난이도는 평가사가 어렵고 공인자 쉽지만 강의는 강사들한테는 평가사가 쉬워요.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근데 연세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입니까? 계산한 지가 오래됐습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근데 노력하신다면 그냥이야 규칙은 법이야. 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따시는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 어차피 계산은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요. 그러면은 자 38번에 1번은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250페이지에 아까 250페이지에 제9조에 동그라미 2번에 기준 시점이 있죠. 기준 시점은 언제 날짜가 원칙이에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1번에 맞죠. 그 다음에 전 페이지 248페이지 가시면 현안 기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는 기준점에서 대사물건의 이용사항이 불법적이나 일시적인 이용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래서 1번이 그게 틀린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일시적 이용사항은 포함, 제외.
제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250페이지로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250페이지에 10조 있어요. 자, 이건 보세요. 평가사는요, 책상에서 있어야 돼요. 실질조사를 해야 돼요. 실질조사를 할 수 있다. 대답을 확인을 해야 한다. 원칙이죠. 그런데 2번, 실질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실질조사를 한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2번, 실질조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질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게 틀린 거죠. 오케이. 그 다음 3번. 자, 요약집 253페이지 가시면 토지는 공시지가가 원칙이죠. 근데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일 때는 무슨 사례로 간다? 거래 사례니까 3번이 정답이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간 김에 밑에 제20조의 오른쪽에 선박을 한번 찾아보세요. 3번의 선박. 255페이지에 3번에 선박이 있어요. 선박 한번 원가법 아시죠? 근데 뭘 놓쳤냐면 선체 기간 의장을 구분해서 갑니다. 일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번을 찍으신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 확실히 알거든. 선박은 원가법이니까. 근데 그냥이야 그 안을 안 봤어. 선체 기간 의장을 구분해서 가요. 일괄이 아니라 구분으로 가시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분은 두 개가 있어요. 따라서 살림. 자, 제17조에 가시면 살림은 1번 살림을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한다고 돼 있죠. 구분은 두 개예요. 살림하고 선박입니다. 뭐하고? 그럼 선박. 배를 만들려면 그냥이야 나무하러 가야 돼. 그럼 살림하고 선박은 구분평가라는 거죠. 그러면 5번에 일괄이 맞아요? 구분이 맞아? 구분. 그 다음에 자 4번은 가시면은 페이지 246으로 가시면 시장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시장가치는 규칙됐던 게 한정된이 맞습니까? 통상적이 맞습니까? 통상적이 맞죠. 통상적이 맞고 전문적이어야 돼요? 정통해야 돼요? 정통하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도 배표를 3개 치는데 감정평가하시면 나오는데 그럼 한정된이 맞아요? 통상적이 맞아요? 전문적이 맞아요? 정통한이 맞아요? 충분한 기간은 맞죠? 근데 이게 기출이 됐었는데 매도했을 때 매수인에 의해서 제시된 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입니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겁니까? 가장 빈번하게 많이 거래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만 그게 가액이 된다. 그렇게 고쳐주시고. 고치셨어요? 그럼 3번이 정답이죠? 39번은 233페이지에 저부대 아시죠? 가보세요. 233. 자, 233으로 가시면 저부대가 있어요. 이게 딱 한 번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부채감당법의 환원율을 산정하는 겁니다. 부채감당법의 환원율. 자, 그러면 돈을 못 갚았어. 그럼 그냥이야 돈을 받으러 저 익숙한 부대로 가. 그 부대가 무슨 부대야? 저부대죠. 저가 뭐예요? 저당상수. 부채 감당법이니까 부채 감당률을 근거로 하죠. 뭘 적어요? 거기 있잖아. 233에 저부대 있잖아. 저부대.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이죠. 그런데 자 지금 교과서에 보시면은 그 기본서 우리가 요약서를 보시면은 대부 비율이 40%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저당상수는 지금 문제가 0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순투부죠. 그럼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눠요. 자, 유형순 아시죠? 그럼 유효를 그냥입니까? 영업 경비를 뺍니까? 유효 소득이 얼마죠? 20억인가요? 영업 경비가 5억이죠. 그럼 얘가 15억이 되죠. 얘가 10억이 되죠. 그러니까 1.5가 되거든요. 그죠? 근데 대부분은 여쭤보는데 보세요. 감정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지금 현재 가치를 매깁니까?
그러면 대출에 지금 잔금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대출 잔금. 그러면 전체가 우리가 100억짜리인데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죠? 60억이 남았죠? 그럼 60%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부비율이 60%니까 그냥입니까? 0.6입니까? 0.6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0.6 곱하기 1.5 곱하기 0.1하면 0.18이 떨어지거든요. 18%에 대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저부대는 한 번 나왔는데 제가 한번 내봤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40번에 별표 3개. 그 다음에 242페이지 박스를 보세요. 자, 갑니다. 감정평가가 거의 바뀐 게 1번이 바뀌었거든요. 자, 제가 시장만 그 개별만 시장이 하고 나머지 다 국장이죠. 그럼 표준지 공시가도 국장이 해요. 그래서 조사 평가할 때 업무 실적, 신인도 등을 고려해서 원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에 일을 의뢰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찾았습니까? 근데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다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지가 변동력이 작죠? 그럼 둘 이상이 필요할까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될까요? 그럼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할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없다, 있다. 있다. 체크했어?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는 이 출제원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는지 모르거든요. 없다, 있다? 있다. 그 다음에 2번. 제가 표준주택 산정은 원래 평가사가 있죠? 그냥입니까? 감정원에 넘어갔습니까? 그럼 이제 국장은 표준주택 가격 조사 산정할 때는 누구한테 그래요? 한국감정원한테 그래하거든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매기겠죠? 그때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주택 가격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감정원이 검증을 합니다. 받고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 내 의견을 또 들어야 된다는 거죠.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자, 표준지는요, 나지로 갑니다. 그죠? 그 표준지는 건물이 있는 거로 봐요? 없는 거로 봐요? 그럼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나지로 간다는 거죠. 거기까지 맞죠? 근데 편지 공시가를 매길 때는 그냥입니까? 정상적으로 매겼습니까? 그럼 사정 보정은 필요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시점 수정은 공시 기준이 1월 1일이죠.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정 보정은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시점 수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제가 기억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주택의 가격은요 어떤 주택 산정만 갑니까? 개별주택 산정만 가요. 그런가요? 개별주택 가격 산정. 근데 따라서 기억 개별주택 공동주택.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두 가지 업무를 합니까? 가격 정보 업무를 하죠. 가격 정보 제공. 그 다음에 과세 업무를 하죠. 그럼 여기는 표준이 들어가야 돼요? 개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꿀팁을 드리면 표준은 과세를 안 해요. 대답해 보세요. 표준은 그냥입니까? 개별을 위한 겁니까? 표준에 가세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표준을 개별로 고치셔야 되죠.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기억 들어가죠. 그럼 따라서 기억 가격 정보 제공 과세 등의 업무 되게 들어갔죠. 5번은 왜 틀렸을까? 역으로 물어볼게요. 공시 기준일이에요? 공시일이에요?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 기준이 맞아요? 공시 기준일이 맞아요? 공시일이 맞죠? 얘기 좀 해보세요. 4월 30일이 공시일이잖아요.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냥이야 기준을 빼고 30일 내에 구두로 하여 서면으로 해요. 전자문서도 가능하죠? 국장의 이의 시청을 할 수 있죠. 자, 갑니다. 1번 있다 없다. 있다. 3번 사정 보정은 필요하지 않고 시점 수정이 필요하다. 4번 표준주택을 무슨 주택으로 고쳐? 개별. 5번 뭘 빼? 기준을 빼. 그럼 무슨 일로부터? 공실로부터는 거죠.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아까 첫째 시간에 했던 게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제가 4회분까지 다 어떤 걸 배정했냐면 지금 오지선다에 한 문제에 몇 문제씩 배정이 됐나요? 8문제씩 배정이 돼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나머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봐봐. 막 1번 문제가 20개나 나왔어. 이거 굉장히 심각해. 심각하죠. 아, 대화를 하자죠. 8개가 날아가잖아. 공부를 못하니까 20개가 막 한 1번에 있는 거지. 그럼 그냥 빼내야 돼. 빼내는 작업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만약에 계산 문제를 다 놓치고 자기가 실력이 되는데 여기에 2문제밖에 없어요. 그럼 계산은 4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OMR 카드가 있을 때 그걸 하란 말이에요. 한 문제에 몇 개씩? 8개씩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볼 때는 좀 참고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